이 드라마는 녹비홍수의 원작 작가인 관심직란이 쓴 소설 성황찬란, 행심지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렇다면 원작의 제목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제목은 동안 말기에 조조가 쓴 넓고 푸르른 바다를 바라보며 라는 뜻의 관청에 라는 사원시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조조의 시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쪽을 향해 출발하여 갈석산에 오르니 거대한 바다의 훌륭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었다. 여기서 갈석산은 허베에 있는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산을 말합니다. 바닷물의 파도는 출렁이고 바다의 산 같은 섬들이 높이 솟은 채 늘어져 있다. 주위에는 푸르른 나무들과 풍성한 갖가지의 풀들이 있으며 거대한 파도는 모두를 집어삼킬 듯 거세었다. 해와 달의 성사는 바닷속에서 나오는 듯하고 은하수의 찬란한 별들도 거대한 바다의 품속에서 솟아나는 듯하다. 기쁘기 그지없으니 우리는 마음껏 노래로 모든 것을 털어버리노라. 이러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청에에서 가져온 성황찬란, 행심지제의 뜻은 은하수의 별들이 찬란하니 다행스럽기 그지없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총 56부작으로 1부에는 27회, 2부에는 29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1부에서는 앞에서와 같이 제목이 성황찬란이며 2부의 제목은 월승창해입니다. 여기서 월승창해도 달이 거대한 바다에 떠오르다 라는 정도의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중대계에서 여군 초상식, 흡사고인귀 혹은 쯤향여설, 쯤향중화와 같이 드라마상의 분위기에 따라 1, 2부로 나눠지는데 로사가 했던 인터뷰와 같이 1부는 달달하고 2부는 고난을 겪게 될 예정입니다. 也是第一个让我在前2天配音的时候就会虐到，真的是感受到了心疼的感觉。然后我觉得是在后期的部分，因为前期有多甜，后期就有多虐。 그래서 앞에 관청이라는 시의 분위기로 넓고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 묘사하며 당시 조조가 오한정벌 후 갈석산에서 자신의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므로 저는 이 시가 회차가 공개될수록 힘든 세월을 거쳐 지내온 주인공들이 펼쳐나갈 미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링뿌리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이라는 것이 의심을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가지며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이자 이미 통달하였다 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어요. 사실 능부리의 의는 불교 용어로 번뇌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에 불이는 번뇌가 없음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드라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능부리의 이름은 능부레가 아니라 광무상이에요. 광무상에서 무상은 무상, 상처 혹은 슬픔이 없다라고 해석되는데 부모님은 아들이 무탈하길 바라는 마음에 지은 이름이었지만 이 드라마의 내용에서 복잡한 배경을 가진 능불의 상황과 정반대의 이름이라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능불의 이외의 이름으로 자성이 나오는데 이건 자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소상의 이름의 유래는 드라마 속에서 여러 번 소개했기에 잘 알 수 있어요. 这不是普通的绳子，这是少商弦。我的名字就是由此而来。成女叫陈少商，曲意琴弦。少商弦，少商，倒是个好名字。 이 장면들을 정리해보면 소상의 이름은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현악기인 구친의 7번째 줄인 소상현에서 가져오게 되었어요. 원래 구친은 5선 악기였는데 옛 이야기에 의하면 주나라의 문왕이 자신의 첫째 아들이자 상나라의 주왕에게 살해당한 배급고를 기리기 위해 이 악기의 음역들을 넓게 만들면서 6번째인 소궁, 7번째인 소상줄을 넣게 되며 구친의 음역대가 더 넓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5가지의 사회계급을 나타내던 이전에 5개의 줄과 달리 6번째, 7번째 줄은 군신관계의 화합을 뜻하기도 한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제목에 스포주의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까지 나온 장면들에서 소상의 이름을 따온 소상현의 모습들을 보면
결말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원신과의 관계. 이 영상에서 보면 원신과 소상의 관계의 결말을 알 수 있어요. (11회) 원신은 구친을 염주하려 했지만 끝끝내 구친의 마지막 줄인 소상현은 끊겨버리죠. 그리고 원신의 손에 있는 소상이자 의학계에서 일컫는 수태음 폐경에 속한 혈인 엄지손가락의 손톱 모서리 부분을 다치게 됩니다. 이로써 결국 원신과 소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복선으로 두고 있어요. 두 번째, 릉브레와의 관계. 원공자와 달리 릉브레와 소상의 관계에서 소상현은 주인공들이 서로를 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물이에요. 12회에서 소상의 습격을 받게 되고 화살에 맞았지만 자신에게 달려와 구해준 릉브레의 화살촉을 소상현으로 빼내게 됩니다. 그리고 릉브레는 그 소상현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다. 릉브리의 마차에서도 그걸 소상이 발견하게 돼요. 그 후에도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 소상과 릉브레는 헤어지게 되는데 그동안 릉브레는 그 소상현을 팔찌처럼 빼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복선이 깔려 있으니 소상현 하나로도 소상이의 애정서사를 분석할 수 있어요. 추가로 드라마의 초반에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던 소상이 11회에서 자신은 무장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이 말을 뒤집을 역사적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주문왕의 차남이자 차기왕이었던 주무왕은 전장에서 군사들의 사기를 높일 때 이 소상현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은 형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상나라를 멸망시키게 돼요. 이 이야기에서도 소상이 결국 무인이자 장군인 릉브레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뒷받침이 돼요. 추가적으로 정소상이라는 이름만큼 많이 나오는 게 정소상의 아명 요녀예요. 여기서 요녀는 하늘거리고 약하디 약함 혹은 가늘고 길어 부드러운 모양으로 해석되는데 요녀는 지지 않기를 매번 시전하는 소상이랑 반대되는 아명 같아요. 성소궁은 소상의 셋째 오빠로 소상과 함께 구친의 6번째 줄의 이름에서 가져온 이름이에요. 만처처. 이 드라마에 나오는 콩가루 집안 중에 그나마 인간다운 곳이 망가예요. 하지만 이 망가도 아들을 낳으려 했으나 낳지 못한 집안으로 만처처 위로 12명의 언니가 존재하고 만처처가 13번째 딸이자 막내딸이게 됩니다. 만처처의 이름 중 처라는 글자의 아래에는 여자를 뜻하는 여가 있고 처는 풀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딸이 많은 집인망가가 번성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이름이에요. 즉 만처처라는 이름이 딸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길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 이름인 소재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원작에서는 만처처와 소상의 둘째 오빠가 결혼해서 망가의 대례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후에 아들들을 낳았다고 해요.